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에서 시끌벅적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안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권의 적대적인 G나 위키릭스 일당을 소탕했다는 건데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공안 당국은 시진핑의 딸 시밍제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을 잡아들였습니다. 시밍제의 사진은 여러 버전이 나돌고 있는데 정확해 보이는 최근 사진과 시밍저가 추천이란 익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모두 24명이 체포됐는데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극악하고 저속하다는 의미의 악속 위키릭스 운영자 뉴텅유라는 20살 청년은 14년형에 처해졌습니다. RFA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24명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광동성 마오밍시 남부법원은 2020년 12월 30일 24명의 청년들에게 중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미성년자였고 악속 위키의 운영자 뉴텅유는 14년형, 다른 23명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 중공중앙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체포와 구류, 수감까지를 관장했습니다. 법정이 열리는 과정까지를 모두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부모들의 법정 관람도 거부했습니다. 1월 26일 RFA는 이를 고도의 정치재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의 딸 시밍저와 매형 덩자구이의 인적사항이 그리 대단한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 수감자 가족은 침묵을 깨고 광동성 마오밍시 공안이 억울한 사건을 날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텅유의 모친은 상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텅유의 모친은 인터뷰에서 중공 당국이 무리하게 공안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공안 당국이 해외 반중 서버를 단속할 방법이 없자 광동성 마오밍시 경찰이 공을 세우기 위해 쇼를 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악속 위키라는 조그만 홈페이지를 진화 위키라는 식으로 과대 포장해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겁니다. 뉴텅유의 모친은 마오밍시 경찰이 중공 건국 70주년을 맞아 고위층의 상을 받기 위해 젊은이들을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친은 뉴텅유가 2019년 한 차례 체포됐다 석방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가 인터넷에 시밍제의 사진을 올린 것을 누군가가 실제 진화 위키에 전송했습니다. 이어 이를 알게 된 중공중앙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해 24명을 체포해 조사했지만 별 혐의가 없어 모두 석방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광동성 마오밍 공안이 실적 욕심에 사건을 날조해 다시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중공 건국 70주년을 맞아 반중국 세력을 소탕했다고 보고할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모친에 따르면 뉴텅유는 호르몬이를 따라 허난성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지로 옮기는 바람에 학적 문제가 있어 13살 때 학업을 그만두고 스스로 컴퓨터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시안에서 열리는 중국 인터넷 보안 기능 경기에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 대학 진학 기회가 있었지만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모친은 아들이 절대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아들이 억울한 희생양이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찾아내겠다면서 인권을 유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자백을 강요당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뉴텅유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혹형과 구타를 가하고 매달아 놓는가 하면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굶기면서 구타해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는 겁니다. 중공 공안 당국이 소탕했다는 뉴텅유의 사이트는 실명 사이트로 악하고 저속한 개의 위키라는 우스꽝스러운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공안이 호기심 많은 이들의 커뮤니티에 불과한 사이트를 줄리안 어산지의 위키릭스급으로 포장해 20살 청년을 14년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나머지 23명에게도 중형을 내린 것은 중공에서는 있을 수 있는 코미디입니다. 1월 27일 월가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월가에 기생하는 공매도 세력을 보기 좋게 격파했습니다. 월가의 최고 관심사는 게임스탑 주식입니다.
게임스탑은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게임 판매 업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주도했지만 개미 군단이 집중 매수하는 바람에 급등했습니다. 멜빈 캐피털은 이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게임스탑은 2020년 12월까지만 해도 적자 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 10달러대에서 347달러로 폭등했습니다. 1월 27일에도 135%나 올라 헤지 펀드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의 폭등을 그저 개미 군단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로 이겼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헤지 펀드는 그동안 공매도 이후 불리한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조작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역공입니다. 폭락장에서 게임스탑의 폭등을 이끈 것은 레딧이란 인터넷 커뮤니티의 월스트리트 배츠 회원들입니다. 월스트리트 배츠의 로고를 보면 뒤로 제쳐진 노란 머리 아이콘이 확연합니다. 모두들 트럼프 대통령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딥스테이트에 맞서 싸운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차마스터 게임스톱의 스토리는 월스트리트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한 반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고열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는 월가 딥스테이트의 본때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공매도 세력을 격파하면 월가의 사악한 세력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월가의 흉악한 속성을 간파하고 있는 차마스는 그동안 번 돈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할 거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행을 혐오하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게임스탑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게임스탑이 $1000에 도달하면 게임스탑의 로고를 로켓에 그려 우주로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1월 26일 트위터에 게임스ton크라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스ton크는 맹폭격하라는 의미입니다. 머스크의 응원에 힘입어 게임스탑은 장 마감 후 시간 내에서 50%나 추가로 올랐습니다. 게임스탑의 폭등은 돈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월스트리트 기득권 세력에 대한 트럼프 군단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봐야 합니다. 투자 전문가인 페릭 파텔 박사는 위대한 투자자의 한 명으로 개미 군단을 꼽았습니다. 워렌 버핏, 찰리 멍,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벤자민 그레함 다음으로 딥펑킹 밸류라고 적었습니다. 딥스테이트를 비웃는 개미 군단 세력이란 표현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게임스탑 신드롬은 영국 런던 주식시장으로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영화 체인으로 전염병 때문에 영국에서만 127개 영화관이 폐쇄돼 주가가 오를 일이 없지만 1월 27일 15%나 폭등했습니다. 시네월드는 게임스탑처럼 공매도 세력의 주된 타겟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오른 겁니다.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영국 개미 군단의 반격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영국과 미국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 정세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타이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한국의 매체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보도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이완의 산리 뉴스 외신 브리핑입니다. 왼쪽은 미국 매체 내셔널 파일을 인용해 조 바이든의 딸 애슐리 바이든이 아버지와 같이 부적절한 목욕을 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가지고 다녔으며 코카인을 했다고도 보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아버지 조 바이든은 돈으로 달래려 했다는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바이든 외교 정책에 대해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실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주 유엔 대사 지명자가 중공에 대해 어떤 스탠스인지를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의 인종멸절을 비난했는데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주 유엔 대사 지명자의 해괴한 발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군사 압박을 중지하라는 토니 블링컨에 대해 잘하고 있다. 중공 바이러스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하겠다는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폼페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만 긍정을 할 수도 섣불리 부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도 무척 헷갈립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두 개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가짜고 진짜인지는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상적인 미국민들이 압도적 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든의 외교에서 보듯 속내는 모르겠으나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도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돌아오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바이든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2024년 같은 멀리 떨어진 시간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